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4.15 총선의 부적 의혹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그 핵심이 QR코드에 있다는 얘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증적인 분석 그리고 실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역 공군 중장 김영철 장군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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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장군님. 처음 예. 나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이제 장군의 소리라는 예. 유튜브 방송 하는데, 뭐,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장군의 소리도 저희가 추천 채널에 딱 박아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장군의 소리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신의 한수에서 QR코드에 관련된 분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님. 예.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김영철 장군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모시게 됐죠? 예, 지금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의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런 부정적 요소를 지금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전 투표지에만 표시되는 QR코드 이 부분이 열쇠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신 것을 우리 김영철 장군님께서 심층적인 연구 해오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연구 내용도 함께 우리 공유를 하고 아울러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방송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장군님.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예. 보여드릴 예. 그 내용, 예. 어떤 내용이죠? 우선 QR코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소를 해드릴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QR코드 박근혜 정부부터 썼는데 왜 지금 와서 난리냐? 근데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예.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직접 QR코드기 갖고 오셨던데요. 예, 예. 보통 보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바코드보다 부피를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투표용지에는 한 30여 자리만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30자리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네. 불필요한 숫자들을 자꾸만 넣어가지고 부풀려 놨다. 000 이런 건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 25, 6자리면 충분한데 한 33자리까지 늘리면서 바코드로는 안 돼서 QR코드를 쓴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오늘 충분히 바코드로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 바코드와 예. QR코드를 상호간에 변환하는 모습 좀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이제 투표용지에서 나온 QR코드고요. 그 QR코드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만든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직접 리딩을 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QR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왔죠? 예. 이게 31자리 숫자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사용된,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 사용된 QR코드입니다. 똑같은 숫자로 바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코드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나오네요. 예. 그 밑에 바코드는 숫자가 안 들어있는 바코드입니다. 그것 역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바코드와 지금 QR코드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크기가, 여기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에. 그래서 투표용지가 너무 작다거나 또는 바코드가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변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예. 아니, 석 변호사님도 이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 네. 선관위에서는 면적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면적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텐데요. 법에는 막대형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음에도 선관위에서 이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마치 막대형 바코드에는
그 선관위가 필요로 하는 그만큼의 그 숫자 정보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QR코드를 쓰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방금 설명 들으신 바대로 이번 4.15 총선의 사전투표지에 찍힌 그 QR코드의 숫자가 전부 31자리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 31자리가 막대형 바코드로도 충분히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곧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QR코드에 그 31자리 외에도 혹시 무엇인가 더 넣을 어떤 그 정보가 있다, 또 있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장군님, 예. 또 제가 들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QR코드 썼다 하지만 지금 QR코드와 그때의 QR코드는 서로 다르다면서요?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른가요?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2014년부터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직선거법에 나왔죠. 그래서 2014년 최초 6사 지방선거에 썼습니다. 제일 좌측 화면에 있는 QR코드인데요. 모두 5번을 썼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된 2번의 선거에서 저런 QR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좌측에 2014년 6사 지방선거 보시면은 QR코드가 잘 안 보이죠. 좌측에 안 보이는데 그 바로 우측에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저 정보를 가지고 33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QR코드를 리프로덕션, 복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제가 다 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QR코드의 버전은 1이었고요. 오류 복원 수준은 로우였습니다. 그리고 매스크 패턴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최대 허용 정보량이 41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41자리의 용량에다가 33자리 숫자를 넣은 거죠. 예. 그러면 여유 공간은 불과 8자리밖에 안 8칸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박근혜 정부 거짓 마지막이죠. 2016년 4.13 총선에서 갑자기 버전을 2로 올립니다. 예. 그리고 오류 복원 수준은 로우를 유지함으로써 47자리의 영문과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써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자, 이제 자릿수를 좀 넓히자 하고 버전 2로 이제 올린 거죠. 예. 그러면 전체 47자리가 들어가는데 33자리를 썼으니까 남은 공간은 14자리의 공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 14자리에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네. 이제 그것이 다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갑니다. 대선부터 시작하는데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뭐 이 두 선거는 지금 여당이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뭐 QR코드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런데 몇 분이 2017년 대선 끝나고 QR코드 문제 있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버전 2를 계속 쓰고 최대 허용 용량이 47자리로 유지가 되면서 넣는 정보는 33 또는 34자리. 예. 그러니까 최소 13자리의 여유 공간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된 이번 총선거. 이제는 숫자만 31자리를 넣는데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게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숫자만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구니가 예. 커졌는데 예. 그 안에 담았던 과일 수는 그대로네요. 그대로거나 좀 줄거나. 예. 예.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찬열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겠다. 그리고 그 바코드를 절취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법 개정을 냈는데 네. 그 당시 한국당인 강기훈 의원 그리고 민주당인 진선미 의원이 바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마 그 전문위원들이 그 법적 요건을 강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코드하고 가로치고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중앙선관위는 그거 뭐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첫 번부터 무조건 이제 QR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2차원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각종 사전, 그다음에 용어 사전,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2차원 바코드라는 말은 어느 정도 쓰입니다. 네. 2차원 코드 또는 2차원 바코드. 그런데 문제는 막대 모양이라는 것은 안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나오냐면 매트릭스 형태, 네. 예, 뭐 격자 무늬의 패턴. 누가 봐도 저게 막대는 아니죠. 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이상해요. 스퀘어 예. 네모인데 너무 우겨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중앙선관위 주장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막대 모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 모양으로 우기면서 네. 지금 고소까지 당했는데도 계속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숨겨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다. 예. 지금 하나하나 좀 찝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중앙선관위에서는 QR코드 관련해서 예. 몇 가지 자기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가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만일에 위조나 변조가 돼서 예. 투표용지가 들어갔을 경우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님하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요번 투표 후에 재검표를 할 때 이 부분을 QR코드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석도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전투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전투표지에는 당일 투표지에는 없는 이 QR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이 이 QR코드에 과연 어떠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을까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앞서 장군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좀 잠시 소개하면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이 지금 법의 막대형 바코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또 이 공무원들이 대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게 배짱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정말 이 속내가 있는지 QR코드를 처음부터 썼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에 이 지금 무효를 주장하고 소송을 주장함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셔요.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QR코드를 다 쓰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QR코드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QR코드가 이 겉 모양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용량이라 할까요? 어떤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바뀌었다는 부분 외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전산 조작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이렇게 해 왔다고 할까요? 사실은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여당이 판세상 유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조작의 어떤 그 필요성, 조작의 욕구가 조금 덜했을 수 있는데 예. 이번 4월 달의 4.15 총선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 거듭된 실정과 정말 피폐한 이 경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반감,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선거에서 어떠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준비를 그동안 해오던 것을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개연성. 저는 뭐 이 방송에서 어떠한 뭐 이것을 썼다고 단정을 뭐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QR코드에 대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계속 예. 찾으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버전 1으로서 41자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3자리를 넣으니까 남은 자리는 8자리밖에 안 돼요. 예. 거기는 별로 유의미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중앙선관위에서 자의적으로 버전을 올려서 정보를 많이 담습니다. 47개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실제 넣은 것은 33자리니까 14자리의 여유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최소 13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 부장님 13자리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주민등록번호. 맞습니다. 그렇죠. 그가 예. 딱 13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는 13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친 거죠. 아니, 개인정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중앙선관위 자체 홍보물을 통해서 아까 이런 예. QR코드를 딱 스캔해서 31자리 딱 나왔습니다. 예.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국민들은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QR코드에 히든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예. 실제 상용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중국에는 더 많이 상용화돼 있을 거고, 뭐 중국 공산당이야 뭐 이걸 뭐 반드시 저는 쓴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이 중국 가서 MOU도 맺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안에 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QR코드 안에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담겨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 고소를 고발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소가 진행 중인데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네. 그 처벌받으면 승진도 안 되죠. 그렇죠. 해임되면은 연금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지금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는 영역이 암호학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암호학입니다. 그러면 암호학 전문가는 역시 군 쪽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석 변호사님하고 나온 이유도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짜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하기 위해서 암호 전문가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석동인 변호사님 한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선관위가 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슨 관리위원회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평범한 그런 광소같이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가장 정무적으로 힘센 기관이 지금 선관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위에 소위 선거 관리라는 하나의 그 업무 명분으로서 말이죠. 굉장히 이 사람들을 샅샅이 늘 이렇게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정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의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지금 특히 당선된 사람들도 당선이 됐지만 다음 4년 뒤의 선거를 생각하면 평상시에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사람 한 명 만나고 누구랑 식사 한번 하는 것조차도 밥값을 누가 내느냐 이런 부분도 항상 감시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관위가 뭐 대부분 저는 99%의 선관위 공무원들은 정말 공직자로서 충실하게 업무의 법에 따라서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1%의 뭐 직원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막대형 바코드를 쓰라고 돼 있고 법을 안 고쳤는데도 QR코드를 계속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 QR코드를 사전투표지에 박았다면 이거를 어딘가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대목에서 읽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넣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개표장의 투표지 분류기다 이거죠. 소위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선관위가 논란이 많은 QR코드, 논란이 많은 투표지 분류기를 계속해서 이 쓰는 것에는 일종의 우리를 누가 건드릴 거냐 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심리도 있고 또 한편 이런 부분이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 또 어떤 자유 비밀 투표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인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계속 오불과는 내몰라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QR코드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비밀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QR코드에 아까 장모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일반 리더기로 갖다 대면 31자의 숫자밖에는 표출이 안 돼요. 그밖에는 없는데 성관이는 이 외에는 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설명 들으셨다시피 이 QR코드 안에 총 77자리니까 31자리를 한 자리를 빼더라도 네. 6자리. 46자리의 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 뭔가 어떤 인적 정보가 들어가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QR코드에 담겨 있는 31자를 외에 그 무언가의 숫자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들에게 좀 길을 좀 알려주시면 이번 선거소송을 풀어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화 보안 QR 코드 SQRC라고 그러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자리의 공개 자료를 넣어놓고 비공개 자료로 한 20자리를 넣었다고 치면은 공개 자료만 있는 QR 코드와 비공개 자료를 함께 담고 있는 QR 코드가 외관상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어보니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여기에 비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네. 반드시 전용 리더기 또는 올바른 키 값을 알아야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QR코드에 비밀이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그 QR코드를 사용하는 선관위의 주장 중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선거별로, 선거구별로 자동 분류를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하겠다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예. 처음 문상부 씨라는 분이. 그런데 자동으로 분류한다는 건 뭐죠? 스캐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선거 끝나고 지난번 시연회에서도 요번에 광학 센서는 있지만은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이거 스캐닝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막 불거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영철 장군 정말 분석이 뛰어납니다. 지금 QR코드를 직접 리더기에 분석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석동현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44자리의 숨겨진 코드를 밝혀낼 인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 힘들다면은 10사람이 협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100사람이 같이 협동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QR코드의 숨겨진 정보를 밝혀내실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아마추어지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 소위 말하는 화이트 해커들, 암호 전문가들 계시면요. 석동현 변호사, 김영철 장군, 그리고 신의 한 수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부정선거의 의혹,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열심히 뛰겠고요. 또 김영철 장군 나와 계신데 장군의 소리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추천 채널로 붙어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귀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위에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